안녕하세요. 글씨 쓰는 이하루입니다. 손글씨의 세계에 입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하루의 손글씨 학교에 입문하게 된 것을 더욱 환영합니다. 오늘 첫 수업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건데, 오늘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기존에 수업이 쭉 진행됐는데 여러분들은 후반기 수업에 합류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급히 한글날 의양 한글 한마당에 우리가 기존에 전반부에 수업을 하신 분들이 전시회를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한글날은 임박해 오는데 우리가 수업을 통해 준비할 시간은 2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요만한 액자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3m나 되는 긴 천에 표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작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전에 또 그 작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도 많이 걸려서 가히 진짜 이분들 다 도와줄 시간도 너무나 부족하죠. 10분의 1이랄까 정도 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2시간의 수업 동안에 작품을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덜덜 떠시고 계실 거예요. 내가 이거 수업 몇 번밖에 안 했는데 감히 이 전시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지만 막상은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친 물결을 헤치고 지나가 보던지 높은 장벽을 넘고 지나가 보면 내가 이 길을 넘어왔네, 그리고 지나왔네, 이러고 다음 길은 훨씬 수월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태까지 왔던 전반부의 그 분들을 작품반을 도와드리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 동안 첫 수업인데 손 놓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바구니에 2수업을 어떻게 담을까 하다가 지도해드리는 시간에, 작품반 지도해드리는 시간에 여러분들 첫 입문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이 방송을 보여드리도록 하자 해서, 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보여드릴 시간이 30분이 될런지 1시간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총 2시간의 수업 중에 전반부는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업을 받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일러드릴 것은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캘리그라피는 무엇인가? 이 대명제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캘리그라피는 무엇인가? 무엇일까라고 반은 감은 잡히는데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상태에서 여기를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캘리그라피가 구성되는 요소 5가지를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로획과 세로획을 어떻게 쓰느냐, 그 구체적인 실기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오늘 가능하면 가로획, 세로획, 게다가 가나다라까지 일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라까지 갈 수 있을런지는 저부터도 자신 없지만 첫 수업에 가나다라까지 가기는 사실 힘드세요. 왜? 가로를 잘 쓰고 세로를 잘 쓰면 가짜, 거기서 볼 때 가짜 당연히 나오겠죠. 나짜 당연히 나올 거예요. 가짜 당연히 나올 겁니다. 라짜 또 나올 거고요. 마자도 마찬가지지만 사자 살짝 휘어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직선으로 구성된 거예요. 다음은 이응이 있습니다. 이응은 사실은 또 구분해 보면 그쪽에서 보시면 니은 쓰기와 기역 쓰기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가로와 세로의 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로획과 세로획을 오늘 충분히 내 몸에 넣고 가시면 다음 수업은 또 다른 것들을 진행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란 무엇이냐? 영어로는
캘리그라피. 한문으로는 서예 이렇게 불리는데요. 앞으로는 제 말을 우리로 이제 번역된 말들은 뭐 손글씨, 멋글씨 이런 그 번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해서 쓰기로 하고요. 캘리그라피란 무엇이냐? 캘리그라피란 이렇게 번역하면 그냥 서예입니다. 손으로 쓰는 아름다운 글씨예요.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서예와 캘리그라피는 그럼 뭐가 다르지?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여러 가지 답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지금 여러 가지 답들이 있을 거예요. 서예는 이것도 손으로 쓰는 아름다운 글씨고 캘리그라피도 아름다운 글씨인데 우리가 이게 한국에 우리나라에 정착되면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그것답게 쓰는 것, 그것답게 쓰는 것이라는데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태적인 것, 하나는 정서적인 것.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정서적인 것. 자, 요거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것답게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형태적이고 하나는 정서적인 것이다. 형태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애들한테 쓰라면 이런 거 잘 써요. 코끼리, 다음에 뭐 호랑이, 동물들도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또 뭐가 있을까요? 원숭이, 원숭이가 어떻게 생겼더라? 원숭이. 사물의 형태를 본다는 거. 또 이건 동물들이고 또 뭐 애들은 어쨌든 쓰려면 잘 써요. 고, 양, 뭐 이렇게 뭐 써도 고양이 같죠? 뭐 고양이 이렇게 잘 써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식물 중에서는 이런 거 있겠죠. 제일 많이 쓰는 거 꽃. 이게 마치 꽃처럼 이렇게 쓴다든지 봄 할 때 이렇게 해서 요걸 마치 화분처럼 하고 요걸 꽃봉오리처럼 꽃줄기처럼 한다든지 이 식물에서도 이 형태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걸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또 한번 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정서적인 게 있어요. 가령 쓸쓸해. 어떤 노래에서 바람이 분다 이런데 여기 젊은 분들은 이제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이런 노래 잘 모르실 건데요. 옛 노래 이어서 바람이 분다 그 멜로디만 들어도 과연 이 바람 같을까요? 그거는 이제 내 가슴을 이렇게 후벼파고 싹 지나가는 한 줄기 시로라기 같은 바람 같지 않을까요? 다르죠. 이거는 어떤데? 신바람 이런 데 더 어울리겠죠. 그러면 이건 뭐냐? 우리가 쓸쓸해. 그럼 쓸쓸하다는 글씨를 어떻게 써야지? 쓸쓸하지 더. 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거는 주관적인 거라 쓸쓸해 어떻게. 그런데 이런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글씨를 쓸쓸하다고 느끼진 않죠. 이거는 되게 씩씩한데 글씨가? 이러실 거예요. 우리가
같게 하는 것보다 최소한 그것 같지 않은 것들은 잘 구분해내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구체적인 거는 아마 이제 우리가 제 화면이 아니라 그 화면 캡처한 영상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독도 있죠. 이렇게 해가 뜨고 있는 형상이네요. 자, 독도. 너의 어깨 너머로 매일매일 대한민국의 첫 아침을 만난다.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신봉사가 눈을 뜨고 있죠. 눈을 뜨고 있습니다. 광명이란 글자. 코 있고, 그리고 귀일지도 모르는 이응이 있고요. 여기 광자에 이응으로 입술을 표현했습니다. 비슷한 예인데요. 얼굴로, 자, 이렇게 된 얼굴로 글씨로 너를 그린다, 이렇게 표현해봤고요. 자, 누가 봐도 길자 못 읽으시는 분 없겠죠? 길자입니다. 이것도 모습을 형상한 건데요. 너의 뒷모습, 모자를 뒷모습의 쓸쓸한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건 사람 몸으로 한 건데요. 이것도 얼굴이겠죠. 마음이 급해서 버자인데요.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얼굴을 앞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꼭 신호등 건널 때 몸은 뒤로 가 계신데 얼굴이 앞으로 쭉 내밀고 걸어가시는 형상 같죠. 어제 두고 온 마음을 지금 찾으러 가겠네 친구요. 어제 갔는데 핑계김에 또 가겠다는 얘기겠죠. 자, 요거는 숫자인데요. 산이 있고 내가 있네요. 개울에 징검다리도 있고요. 자, 하늘엔 비 내리고 내 마음엔 시 흐르고 오늘도 하루 종일 시실비. 여러분 다 보시다시피 비입니다. 비죠. 그리고 글씨도 이렇게 직선을 수직을 강조해서 썼어요. 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직을 강조해서 썼습니다. 자, 외로움인데요. 중년일 듯한 아저씨가 여기 앉아 계시죠. 여기 옆에 소주 한 잔 딱 있을 법한 그런 장면이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거 보시면 터인데요. 터자인데요. 공터, 공간을 얘기하겠죠. 터자로 해서 공간을 형상화했습니다. 자, 파도인데요. 파도가 물결 치는 장면을 표현했고 이런 갈필로 해서 작은 포말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조금. 히히 헤헤 호호 하하인데요. 웃음이라는 것은 소리는 이제 형태를 띠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어두운 느낌은 안 들 거예요. 물론 히히 헤헤 호호 하하 이런 웃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 경험상의 느낌은 있겠지만 이 획들의 변화들로 인해서 밝은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맑고 경쾌하게 아이들 장난 같은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또 장난 같은 글씨 좀 몇 개 더 볼까요? 자, 내 꿈을 부탁해.
누구. 여기 보시면 여자의 신발, 남자의 신발, 그리고 손이 있습니다. 이 공자가 해로 됐네요. 이렇게 장난기 어린 낙서 같은 켈입니다. 또 이것도 비슷한 그 헬스장에서 볼 수 있는 듯한 모습이죠. 울퉁불퉁, 울퉁불퉁. 또 비슷한 낙서가 있네요. 잘 읽어보실 것 같은데 자유입니다. 유자, 유자예요. 자, 유. 이렇게 자유분방한 활동, 그 운동을 통해서 자유라는 어떤 표현을 했습니다. 비슷하게 원숭이고요. 원숭이, 요것도 원숭이, 요것도 원숭이죠. 여긴 원숭이 얼굴이고요. 원숭이들의 여러 가지 원숭이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거고요. 처음에는 글씨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캘리그라피로 그것답게 쓰는 것들을 손글씨의 5가지 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첫째는 1번 글씨의 두께. 뭐 이거는 아실 거예요. 두껍게 쓰면 두꺼운 거고, 이렇게 가늘게 쓰면 가는 거. 이건 뭐 말씀드리기 전에도 구분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글씨의 속도. 글씨의 속도. 속자 가령 속도, 이것과 이거는 당연히 누가 봐도 이게 더 속도가 빠른 걸로 보지 않겠습니까? 자, 두께의 속도. 두께의 속도. 앉아있는 글씨, 걷는 글씨, 뛰는 글씨, 나는 글씨, 이렇게 구분이 돼요. 두께와 속도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꺼운 글씨는 보통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자, 두꺼운 글씨는 속도가 느리죠. 두꺼운 글씨의 반대말은 가는 글씨. 여기 분필이라 구분이 안 되는데요. 두꺼운 글씨, 가는 글씨. 두꺼운 글씨는 속도가 느리겠죠. 아무래도 뭐 먹을 많이 묻혀 쓰고 느려요. 반면에 가는 글씨는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이거는 획과 획을 나눠 쓴다. 나눠 쓴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좀 구분되실라나요? 딱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거를 빠른 글씨 통으로 쓰면 이렇게 이어서 쓰겠죠. 그죠? 이어서 쓰겠죠. 이어 쓴다. 나눠 쓴다. 반대말은 이어 쓴다. 이렇게 쓴다. 이렇게 다 이어 쓰죠. 이어 쓴다. 나눠 쓴다. 이어 쓴다. 이건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이것은 끝을 꾹꾹 눌렀어요. 이렇게 눌렀습니다. 눌러 쓴다는 말이 뭐냐면 끝을 이렇게 뭉툭하게 쓴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날렸어요. 끝을 날렸죠. 왜 날렸으냐? 다음 자리를 빨리 이동하려고 날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었어요. 그리고 가늘어요. 획이 가늘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빨라요. 빠르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방점을 찍으려는 빠르다. 자, 그래서 두께와 속도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 내에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거 더 복잡한데, 이거 두 개 읽기도 벌써 바쁜데, 이렇게 또 나눠죠. 두꺼운 글씨하고 가는 글씨하고. 이거는 들어만 두시고 머릿속에 비우세요. 홀라당 비우세요. 자, 이건 지울게요. 세 번째 글씨의 폭이 있습니다.
이거 눈치채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아이고 제 얼굴 너무 크게 나올 것 같은데 불편하실까봐.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 불편하실까봐 걱정입니다. 글씨를 제가 폭 쓰면은 꼭 한두 분은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 그게 아주 뭐 이렇게 글씨가 폭포 같아요. 폭포에 그렇게 쓰면은 어울리겠네요. 이러세요. 그렇죠? 뭐 어울리죠? 안 어울릴 거 없죠. 폭포 이렇게 줄기차게 내려오면 폭포 같죠? 폭이 생김새에서도 영향을 준다. 그거 하나예요. 만약에 이제 생김새 말고 야 이거 평화를 쓰는데 내가 평화를 쓰는데 이게 평화라고 보일까? 한번 반대 써볼게요. 평화. 얘보다는 더 평화스럽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펼쳐진 거, 들, 바다, 그리고 호수 이런 말은 옆으로 이렇게 퍼졌을 때 되게 안정감을 느끼죠. 그것답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호수를 이렇게 씁니다. 호수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형태적인 것도 폭포처럼 형태적인 것도 작용하지만 폭을 통해서 이렇게 옆으로 널찍게 쓰면 안정감을 느끼고 위로 이렇게 높여 쓰면 긴장감을 느껴요. 글씨가 폭이 갖는 특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 드린 거예요. 폭. 그리고 네 번째는 알듯 말듯인데 네 번째는 자음과 한번으로 죄송합니다. 모음의 크기 변화. 자음과 모음의 크기 변화. 가령 내가 여기 무슨 말을 쓸까요? 사랑을 쓰는데 이렇게 썼다 쳐요. 그런데 이렇게 썼다. 이게 더 나이가 조금 젊은 사람이 쓴 것 같죠. 이건 좀 나이가 더 든 사람이 쓴 것 같아요. 다음에 요거와 요거가 좀 연관이 있긴 한데 일단 자음이 크면은 연령이 조금 낮아 보여. 그리고 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자음이 작으면 조금 나이가 더 누나가 쓴 것 같아.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요 좌표는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게요. 노소, 연암 할 때 내 글씨는 어딘가 이 좌표에 있어요. 내 글씨의 느낌은. 그러나 어쨌든 자음이 커지면 나이는 밑으로 내려가 보입니다. 자음이 커지면 작아지면 나이가 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 성별은 바꿀게. 연암이 아니고 씩씩함, 다정함 이렇게 바꿀게요. 다정함. 씩씩한 글씨 이쪽으로 자음이 크면은 이쪽으로 좀 다정한 글씨 쪽으로 가요. 다정한 글씨 쪽으로. 얘는 좀 같은 식자래도 이렇게 크다 하고 이랬다면 이쪽 다정한 쪽으로 가요. 이렇게 자음이 작은 건 씩씩한 쪽으로 가고. 자, 이렇게 내 글씨가 어떤 좌표에 있을까 한번 구분해 보세요. 다섯 번째, 어려운 말입니다. 서해안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유, 공간이 좁아서. 배, 새는 중요한 한문 아닌데 그래서 쓰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거예요. 세력세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배자예요. 배자. 등배자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김새가 어떻게 등을 대고 있느냐, 어떤 등을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자, 보자면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담대 있어요. 제가 한번 또 하나 써볼게요. 자, 확연하죠? 어느 게 더 담대하세요? 이게 더 담대하죠. 이거는 부드럽고 토닥토닥 해줄 때, 온유할 때. 자, 온유 쓰면 이건 뭐냐면은, 자, 배세가 어떤 거냐면, 얘 담대체와 온유체로 구분해 볼게요. 일단 담대, 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부를 거니까 요게 담대체, 여기는 온유체,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이렇게 구분을 할 거예요. 담대는 획이 어떻게 서 있냐면은 가로 획이, 세로 획이 이렇게 서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차렷하고 서 있어요. 얘는 바우 인사하고 있어요. 바우. 얘는 어텐션 차렷. 얘는 인사 아니면 쉬어 정도예요. 그리고 담대체의 수직은 이렇고 수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이렇게 돼 있고. 뭐냐면 얼굴로 그려볼게요.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스마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합을 내보면 공간은 좁지만 합을 내보면 얘는 글씨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획 됐죠? 찍 올리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올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 똑같아. 수직 다 똑같아. 수직은 다 이 방향이야. 이거란 얘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수평은 어떻게 돼? 다 이렇게 돼. 꼭 이거는 요 반대는 요거죠. 얘는 자, 어떻게 생겼냐, 글씨가 담자를 같이 쓰면 담 이렇게 써요. 이렇게 되고 수평은 이렇게 수직은 어떻게? 바우 인사 다 이거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특징적으로 얘는 다 무엇이 공격해 올 때 보호해. 비가 오면 막 보호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는 애들이고, 얘는 뭐가 오면은 내가 쓸게 그러고 받아놔. 그릇 같아. 기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얘 기질은 씩씩하게 적의 공격을 막아낼 테 이렇게 하고, 얘는 온유하게 안아주고 우리 전쟁터에서 이제 돌아온 그 장병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토닥토닥하는 느낌, 씩씩한 느낌이고. 앞으로 그래서 담대체 배우고 온유체 배울 건데 담대체부터 배울 거예요. 담대체부터. 이걸 반대로 줘. 담대체. 자, 외우면 쉽다. 어떻게? 담대 이렇게 올렸다. 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대자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리고 또 어깨도 올라가. 약간 어깨도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측으로 갈수록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씩씩해 보여요. 반대로 이걸 낮췄다. 안 씩씩해 보이겠지.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죠? 너무 뻔한 얘기죠. 자, 그래서 배세는 두 개 다 뭐다? 죄송합니다.
독일 담대체와 어듀체 두 개를 할 건데, 이것과 이것은 글씨로 치면 이쪽과 이쪽의 끝에 양 대척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중간에 뭐 있어요? 직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담대, 이렇게 이제 재미를 주기 위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긴 하겠지만, 담대, 이건 담대체라는 건 아니에요. 이 중간에 이렇게 직선적으로 쓴 글씨가 있다. 무슨 글씨를 쓸까요? 배 이렇게 쓰이고, 새 이렇게 쓰이죠. 탁탁 직선에 이렇게 직선.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실 거다. 입니다. 이걸 하시는데,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두꺼운 거, 속도도 약간 익힐 거예요. 그리고 자음과 모음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크기가 배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담대체 하면 어쨌든 글씨의 기본입니다. 굳이 서예로 치면 해설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똑같은 글씨의 행서와 초서를 하실 거예요. 우리말로는 뭐 지늘림 뭐 이런 말들을 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글씨의 속도에 대해서 담대체의 앉아있는 글씨, 걷는 글씨, 뛰는 글씨, 나는 글씨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글씨의 5가지 요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이외에 또 나중에 추가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진도를 더 나가면 그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의 5가지 요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따라 쓰실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첫 행만 한번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좀 따라하세요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모음 스타트 해볼게요. 붓을 제자리에서 꾹 눌러주세요. 붓이 부채살처럼 퍼졌다 싶으면 천천히 내려주세요. 그리고 적당한 내가 원하는 길이가 됐다 싶을 때는 붓을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붓을 제자리에 눌러주세요. 그대로 내려가주세요. 붓을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요. 제자리에서 꾹 눌렀습니다. 내려갔어요. 제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첫째, 제자리에서 꾹 누른다. 그럼 붓이 자연히 부채살처럼 퍼지겠죠. 그 다음에는 뒷발꿈치를 뒤를 좀 들고 출발합니다. 손가락을 절대 쓰지 마세요. 손목도 쓰지 마세요. 자, 다 왔다 싶으면 마무리 어떻게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살짝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자, 저하고 한번 계속 스타트 할 겁니다. 붓 누르죠. 다음에 뒷발꿈치 들고 출발. 다 왔다 싶으면 그냥 들어준다. 다시 한번요. 누르고 출발. 그대로 무엇도 하지 않고 들어준다. 자, 여기서 한번 체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손가락, 손목을 절대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여기 팔관절과 어깨관절만 이용해서 내려간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눌렀어요. 내려가세요. 자, 든다. 자, 눌렀어요. 내려가세요. 든다. 요것만 유의해 주세요. 연필처럼, 아니 그 볼펜처럼 그냥 잡으시면 되는데 요것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획이 내려가는 방향대로 안쪽으로 들어오게, 그것만 좀 유의해 주세요. 우리가 요 손바닥 면이 지면에 그냥 닿아도 됩니다. 서에서는 실제로 중봉이라고 해서 펜을 이렇게 잡아요. 붓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저하고 같이 하실 거예요. 자, 눌렀어요. 부채살처럼 퍼졌습니다. 내려가세요. 자, 다 왔다 싶으면 어떻게? 뒤 살짝 듭니다. 다시요. 누르셨어요. 내려갑니다. 드세요. 속도는 빠르지 않게 천천히 하세요. 우리가 글씨 쓸 때 훈련해야 될 근육은 속근, 빠른 근육보다 지근이에요. 천천히 가실 겁니다. 천천히 가면서도 직선과 곡선을 그리고 끝이 뾰족한 획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이제 획에 대한 훈련이 많이 된 거로 그렇게 봅니다. 자, 누르세요. 자, 그대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갑니다. 다 왔다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뒤를 살짝 들 거예요. 자, 누르세요. 그 다음에 붓이 퍼졌다 싶으면 뒷발꿈치 살짝 듭니다. 뒷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요 면을 얘기해요. 처음에 꾹 누를 때는 여기 전체 면이 다 닿았는데 출발할 때는 살짝 들어서 출발하실 거예요. 자, 눌렀습니다. 뒷발꿈치 살짝 들고 출발. 닿았다 싶으면 어떻게 마무리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들어준다. 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계속 여기까지 지면을 채운다는 마음으로 쭉 하시면 되겠어요. 자, 누른다. 다음에 뒷발꿈치 들고 그대로 출발. 손가락 절대 쓰지 말고 닿았다 싶으면 살짝 든다. 자, 다시 누른다. 그래서 든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 건데요. 우리가 형태가 어떻게 나오면 좋으냐면 조금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느낌표 이렇게 생기게 나오면 참 좋아요. 반대로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의 원보다 밑면이 더 두껍게 되면서 나올 때 이렇게 될 경우는 실제로 어떤 일들이 내 손에서 벌어지냐면 하고 꾹 누르다 보면 손가락만 쓰죠. 손이 이동하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가 더 두꺼워집니다. 하단부가. 이렇기 때문에 자, 손이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생김새 자체가 여기와 여기의 두께가 같거나 아니면 밑면보다 위에가 좀 두껍게 그렇게 획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계속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만두세요 라고 할 때까지 쭉 써보도록 하세요. 자, 획을 붓을 꾹 누르고 천천히 내린다. 빨리 내리지 않고 천천히 내린다. 그리고 다 왔다 싶으면 어떻게 뒷발꿈치를 살짝 들어서 그대로 손을 올린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이에요. 중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생기더라도 그냥 쭉 붓을 쭉 끌고 내려가 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그렇게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멈추시고요.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영상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이제 가로획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로획은 세로획보다 훨씬 좀 어렵습니다. 가로획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세로획을 자, 눌렀어요. 그대로 내려왔죠. 다 왔다 싶으면 붓을 살짝 들었습니다. 자, 이런데 똑같은 획을 만드는데 우리가 가로획을 만들 거예요. 가로획은 요만큼 요 반원을 잘 그리면 성공이에요. 그리고 끝날 때도 이렇게 해서 반원으로 끝나면 성공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제자리에서 덜퍼덕 주저앉았죠. 여기는 그렇지 않고요. 붓의 끝만 됩니다. 붓의 끝 털 하나만 진짜 될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렇게 압력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이에요. 끝날 때도요. 이렇게 줬던 힘을 슬슬 조금씩 뺄 거예요. 이렇게 짧은 구간 동안 가는 동안 제가 꽃이 피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꽃이 만개하면 돼요. 반원만큼,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끝날 땐 요만큼이고요. 다시 구분 동작 없이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만 되셨어요. 끝만, 끝만.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성공적입니다. 쭉 진행하시다가 마무리될 때 조금씩 줄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위아래의 시작에 중앙에서 시작했어요. 위아래의 끝에 마무리할 때 붓끝이 중앙에서 마무리됐어요. 가령 잘못된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붓이 끝이 위에서 시작했죠. 쭉 가다 보면 위에서 끝났어요. 이 획은 안 쓸 겁니다. 지금 요 획을 쓸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붓끝을 댔어요. 붓끝 하나만. 자, 꼭 여기 가는 동안에 힘을 줬어요. 요만큼이에요. 그 다음엔 쭉 진행하는 거예요. 자, 다 왔다 싶으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마무리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붓끝만 될 거예요. 끝만.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서 이러면 성공이에요. 그대로 가실 거예요. 가시다가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됩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붓끝만 됐어요. 붓끝만 되고 이렇게 갔어요. 쭉 진행하죠. 다 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획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우리가 할 획은 이렇게 직선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호를 그릴 거예요. 마치 우리 이렇게 생긴 것처럼 사람의 옆모습처럼 눈썹을 한 번에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담대체를 하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담대체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될 겁니다. 붓이 상태가 안 좋네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들어줄 거예요.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건 뭐냐면 가로는 이렇게 운동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로는 이렇게 운동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차렷 자세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세로획은 이렇고 가로획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긴 액이다. 얼굴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 으체다. 반대로 나중에 할 온유체는 이렇게 생기고 여기는 이렇게 생겼다 말씀드렸죠. 지금 요거는 뺄게요. 헷갈릴까봐. 요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가로획과 세로획을 연습해 봤습니다. 제가 가로획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더 써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가로획 붓끝만 됐어요. 자, 여기다 연습할게요. 붓끝만 됐어요. 자, 동그랗게 됐으면 출발. 다 왔다 싶으면 마무리. 자, 다시요. 붓끝만 됐어요. 출발. 다 왔다 싶으면 마무리. 자, 끝만 됐어요. 붓끝 하나만 된 거예요. 이만큼 된 거예요. 이 짧은 가는 동안에 반원에서 꽃이 다 핍니다. 글씨가 핀다 그럴까요? 자, 끝만 됐어요. 자, 출발하시고 다 왔다 싶으면 점점 줄여가요. 붓끝이 위아래의 중앙에서 매듭이 지어집니다. 여기서 시작할 때도 위아래의 중앙, 여기서
붓끝이 시작했고요. 끝날 때도 위아래 중앙 여기서 마무리할 때 이렇게 붓끝이 여기서 마무리됐어요. 자, 이 두 획을 해보셨습니다. 자, 가로획은 여러분하고 많이 시간을 못 가졌는데요. 계속 이 시간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들을 제가 살피면서 돌아다니면서 살피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졸지 않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세 가지예요. 캘리그라피란 무엇인가 느낌 잡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5가지 요소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두께, 속도, 폭, 자음과 모음의 크기 변화, 배색, 이 어려운 말, 배색, 보지도 못했던 이 말까지 글씨에 손글씨의 5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들으셨고요. 이거는 나중에 지금 다 기억 못 하셔도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5가지 요소 이외에도 더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죠. 대표적인 요소인데다가 그리고 전반부에 소화해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거고, 또 나중에 소화해야 될 부분을 미리 지금 5개도 복잡한데 더 말씀드리면 힘들 것 같아서 5개 요소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로쓰기 그리고 세로쓰기를 하셨어요. 자, 게다가 가짜쓰기, 나짜쓰기. 이 수업을 했을까요? 제가 미리 찍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수업을 진행했을지 못했을지는 영상을 편집해보고 제가 시간을 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가 뭐 뒤바뀐 게 신기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더 실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